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을 했네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 미국 선거 앞두고 뭔가 좀 관리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더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방콕에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중국 그 중앙정치국 위원 외교부장 겸임하고 있죠. 12시간 동안 만나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그 신화통신 발표를 보면요.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성과가 풍부한 전략적 소통을 했다. 아주 그냥 좋은 표현을 다 썼습니다. 그러네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네, 백악관 쪽에서도 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면서 북한 문제도 다뤘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북한의 그 이탄 도발 문제,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의도에 관해서 깊은 우려를 그 왕이한테 직접 전달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이런 대화가 계속되길 희망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 중국이 외교부부장 북한에 파견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같은 순웨이동 그 외교부부장하고 미국이 전화 협의를 할 거다 하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설리번 얘기가 중국이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북한을 비핵화로 복귀시키는데 사용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좀 많이 오고 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경제 활동 사이의 경계에 대한 어떤 진일보다 이런 의미도 있나 봅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설리번하고 왕이가 작년 5월, 9월 잇따라 두 차례 만났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시진핑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계속 이런 식의 그 실질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두 사람 그 부분에서도 그런 그 어떤 그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요, 국가안보하고 경제 활동 사이의 어떤 경계에 대한 진일보한 토론이 진행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또 신화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네. 북한이 중국이 여기 대해서 계속 그 미국의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걸 중국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백악관 쪽에서의 얘기도 궁금하고요. 네, 계속 네. 지금 뭐 대화가 있습니다. 올 봄에 AI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그 대화를 가질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지금 특히 미국이 그 마약 그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이 많은데, 이 마약 대응 워킹그룹 출범도 논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경쟁은 하지만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설리번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올 봄에 서로 좀 통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졌던 어떤 조금은 대화를 하려는 분위기가 약간씩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번에 싶기도 하네요. 좌우지간 중국이 굉장히 그동안에 적극적이었는데 네. 미국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좀 뒤로 빠져 있는 듯 하다가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선 때까지 뭔가 중국 관계를 좀 이렇게 관리하려는 그런 미국 의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그 미국 고위 당국자가 귀띔한 걸 보니까 이번에 그 중국이 이란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후티 반군 홍해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은 좀 이란하고 가까우니까 이란이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를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란 원유를 많이 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90%를 사들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지렛대로 좀 활용을 해달라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이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그런 그 지렛대를 행사할지는 그건 조금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그런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올해 뭐 수교 45주년이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강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저는 모처럼 상당히 그 좀 서로 간에 이런 좀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푸틴이 비공식 채널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를 타진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그 크렘린하고 가까운 여러 사람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여기 대해서 크렘린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지난달 그 푸틴이 중간에 제3자를 통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한테 좀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걸 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종전에 대한 시그널로도 볼 수 그래서 지금 있는지. 이제 이달 네. 이제 2월 말이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조금 전세를 좀 이렇게 잡고 있는 식의 그런 그 분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푸틴이 이런 여세를 몰아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끝내자 하는 식의 그렇게 압박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뭐 아직까지 뭐 크렘린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러시아가 어떤 최근에 그 전세가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한 거를 어떤 심리전 일환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물밑 대화를 한다는 식의 그런 좀 그걸 풍기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철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도 있었습니까? 지금 뭐 외신들이 전한 네. 걸 보면은 러시아가 종전 그 우크라이나 절대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자기들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시사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그 주려는 돈이 지금 좀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장기적 능력이 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 반면에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북한에서 탄약하고 무기를 상당히 조달받아가지고 지금 공세를 박차를 가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비공식 민간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반응을 좀 떠받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감독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을 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푸틴도 그거를 계산에 넣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원 뭐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푸틴이 정책으로 고려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는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휴전 그 협상 신호를 보낸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 푸틴이 이미 작년 한 9월부터 여러 가지 채널로 휴전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랜드 연구소 관계자 얘기는 지금 러시아의 솔직한 그 내심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그런 휴전에 대한 의향을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술적인 기만술 이거나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세를 잡고 있다는 어떤 과시 측면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에서 지금으로선 확신이 어려운데 일단 푸틴이 그런 식의 뭔가 미국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독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장기전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근데 이 미국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 명의 그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국무부가 그 우크라이나 지원 10년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는데 그 안에 그동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한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는 것을 지원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그 반격 작전 같은 게 영 지지분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해서 이런 그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탈환토록 한 그런 기존 목표에서 좀 물러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어떤 전선이 더 악화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무게를 좀 옮기는 것 같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얘기 있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네. 게 그 미국 의회에 그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한 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조 2천억 원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원한
이 계류돼 있는데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도 여기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젤렌스키는 계속 뭐 절대로 뭐 영토 양보 없다고 공개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강조하지만 미국 당국자들하고 사석에서 만나서는 우리가 공세를 계속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향후 문제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전쟁 후에 어떤 뭐 산업 재편이라든가 방산 육성 같은 거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안보 제공 같은 것까지 해서 전반 좀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전략 구축 부분에서도 좀 더 미래 안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도시 보호, 미래를 보는 내용들이 포함이 그리고 된다는 뭐 얘기네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도 역시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그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 일단 자우전 푸틴이 뭔가 좀 전쟁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낌새가 조금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도 이런 뭐 미국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그래서 지금 입장인가요? 우크라이나도 겉으로는 그렇게 뭐 영토 탈환 얘기를 강조하지만 네. 이런 미국의 전략 변화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게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 올해 미국 대선이 모처럼 경제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투표가 될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는 얘기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 분석인데요. 네. 미국 경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예상보다 좀 탄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게 큰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대선이 아주 오랜만에 경제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투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바이드노믹스가 뭐 어느 정도 먹혀든 거 아니냐는 점을 이제 백악관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경제 정책 자체를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기본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지난해 4분기 미국 그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많이 웃돌고 실업률도 지금 한 4% 미만. 그다음에 인플레도 지금 연준 목표치에 훨씬 더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백악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데도 미국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하고 트럼프 간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주 오랜만에 경제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투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그 정치 분석가 얘기는 차악을 뽑는 선거다. 두 개의 약 중 덜 나쁜 악을 뽑는 선거다. 그러자면은 상대보다 우리가 덜 위협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경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저는 배런스는 그러면서 선거 관련해서 최대 정책 초점이 세제 개혁하고 무역일 거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2017년 그 집권할 때 세제 개혁 같은 많은 조항이 이제 바꿨는데 그게 이제 2025년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감세를 연장하거나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역 같은 거는 이제 지금 뭐 트럼프가 뭐 10% 보편 관세 같은 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 정책 선거에서 경제 관련해서 세제 개혁하고 무역 쪽이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것보다는 어떤 뭐 국경 문제라든가 이런 이민 문제, 치안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핵심 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가 한 지난 50년 사이 것들과는 달리 다른 것들에 대한 선거로 봐야 한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경제가 생각보다 좀 좋은 데에 대해서 몇 번 전해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쪽은 그게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 면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약간, 옐런 네.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주에 그 시카고에서 바이든오믹스 계속 강조하면서 네. 바이든 2기 경제 정책의 어젠다 중에 하나가 과세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권자들이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세 공정성은 이제 부자라든가 부자 네. 과세 같은 건데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데 그렇게 크게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백악관의 고민이다. 이런 식의 분석도 했습니다. 네. 자,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첨단 반도체 업계 몇십억 달러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얘기니까 자세하게 해볼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7일 이제 네. 국정연설을 하는데 그 전에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에 반도체법 해서 이제 R&D라든가 미국에 공장 짓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 170개가 넘는 기업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2건만 아주 소액 지원만 이루어졌는데 백악관이 이번 국정연설 앞두고 몇 주 안에 이런 그 인텔, 그다음에 대만 TSMC 그리고 어쩌면은 삼성전자 같은 데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보조금 지급을 발표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블룸버그가 일제히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인데 몇 주 안에 보도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단 금액이. 인텔하고 TSMC는 보조금을 받는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회사 모두 애리조나하고 오하이오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제 블룸버그는 여기가 경합주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댈러스 근처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텍사스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도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는 발표가 되는 대로 뭐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경제 관련된 얘기, 또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트럼프가 재집권 시 중국산 모든 수입 60% 관세를 검토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네. 글쎄 이게 뭐 그 사안을 잘하는 그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거의 모든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그 일기 때는 계속 건반줬지 중국에 대한 그 최애국 대우 폐지를 실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자기가 재집권하면 이거 하겠다고 거듭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른바 보편 관세 10%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 6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구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60% 관세라는 거는 이건 세계 무역 질서 자체를 허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과연 이게 실행성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관세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그 세금 문제가 좀 어떤 그 좀 핵심 좀 주요 변수로 나올 것 같은데 글쎄 60% 관세 부과다. 그냥 하나의 보도인데 조금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는 네. 공약이지만 어쨌든 좀 상징적으로 중국에 네. 대해서 이 정도까지도 네. 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사법 리스크 주말 동안에 조금 더 불거진 내용이 있네요. 그 성폭행 그 재판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죠. 네. 그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라는 사람인데 그거 별개로다가 그 트럼프가 또 이 사람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럴이 또 명예훼손으로 별도 소송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뉴욕 그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지난주에 그 위자료를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넘습니다.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했다. 이제 이번 주에 판결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는 뭐 만연사상입니다. 턱없다.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그 트럼프 그룹 자산가치 부풀린 그 민사도 지금 진행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별도의 4건의 형사재판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한테 이런 그 재판권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만약에 특히 형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미국 언론 분석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사법 리스크는 계속 트럼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또 보도도 있고.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이 따로 노는 따로 놀죠. 네. 네. 주식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한창 많이 하고 있는데 대책들도 뭐 중국 쪽에서도 부양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살펴볼 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중국 주식 대여가 금지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거 좀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전해주시겠어요? 예,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어제 위챗 계정에다 올렸는데 오늘부터 제한된 주식 대여 금지하겠다. 그 증시 안정 추가 대책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쪽 진감회에서 밝힌 걸 보면은 어떤 그 주식 대여 효율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관 이점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소화할 더 많은 시간을 주라는 거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 하는데 이것저것 해도 지금 증시가 부양이 안 되니까 네. 추가 대책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매도 같은 기관 물량으로 이제 몰리는 걸 좀 이렇게 막아보겠다는 건데 중국 증시가 지금 좀 참 탄력을 회복을 못하네요. 네. 지급 준비율을 뭐 50bp 깜짝 좀 인하하기도 했고 네, 네. 조만간에는 기준금리 자체도 좀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식 대여 오늘부터 금지된다.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과연 시장에 보니까 참 네. 미국, 일본 주식 관련 ETF 중국 내에서 추종하는 거 ETF도 뭐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당국이 이걸 또 막상 제동을 걸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던데요. 네. 지금 미국하고 일본 관련 주식 ETF 그게 지금 거기 지금 중국 개미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네. 뭐 중단시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여기 대해서 전문가 얘기는 몇 년 전에 어떤 그런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금 같은 데 이렇게 몰렸던 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패닉 바잉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서 당국이 이걸 계속 견제를 하는데 참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중국 증시가 안 좋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뭐 점점 더 심화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관련된 얘기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